안녕하세요. 2시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본호에는 다 잘 드시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일단 PPT 공유하면서 시작할게요. 음, 네, 저희 주식회사 본호,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본호에 저는 강사 장화금입니다. 오늘은 안대를 준비해봤어요. 진짜 안대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보노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안대를 착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노를 안대를 만나서 눈의 피로도 풀어주고 그리고 제 눈을 또 보호하고 노폐물까지 빼주면서 눈 건강을 제가 지킬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먼저는 안대를 만나기 전에 페이스업으로 그 난시 그게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이 진짜 잘 안 보였어요.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먼 것도 안 보였어요. 안경을 안 쓰면 일상생활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 같은 느낌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글씨도 안 보이고 이렇게 뿌옇게 보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스마일 라식을 해서 이게 좋아졌는데 난시가 한쪽이 심하다 보니까 그때 이중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먼 거, 가까운 거 다 보였기 때문에 아, 진짜 이것도 감사하다 했는데 제가 페이스업을 착용하면서 그 이중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 페이스업에 안대까지 하면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저희 안대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또 원적 개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히토류 자석으로 해서 운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래핀으로 해서 열전도를 빠르게 해서 전기 코드를 꼽지 않았는데도 저희는 안대가 따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하면 잠을 안 자더라도 안대를 눈에다 대고 있으면은 눈의 피로가 풀리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어날 때 안대를 미리 벗어 놓은 다음에 그 기분을 이제 잠시 잊고 나서 그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좋으니까 그냥 눈 감고 누워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제가 하고 있지만 진짜 안대는 저에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 그래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그래핀이 들어가서 통통하게 돼서 밀착감이 더 좋은데요. 이 그래핀은 너무 많이 자료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열 전도성. 근데 이게 고온으로부터 저온으로 전달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 얘가 차가운 거를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고온에서 저온까지 전달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열전도가 좋고 그리고 얘가 골고루 퍼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노 안대에 그래핀을 넣음으로써 전기 코드를 꼽지 않아도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적 개선으로 해서 열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자기장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래핀을 넣어서 열 정도가 더 깊게, 빠르게 이렇게 안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안대만 해도 빛만 차단하더라도 눈에 좋은데 저희는 이렇게 기능을 갖고 있는 탁월한 안대입니다. 지금 안대가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죠. 다른 데서도 그래핀 안대가 있어요. 99,000원. 그리고 5년 수면 안대 해갖고 67,800원. 으뜸 그래핀 안대. 얘는 184,000원. 저희 거보다 비싸죠. 근데 저희는 그래핀만 있는 게 아니라 원적외선 처리를 해놓고 그리고 히토류 자석을 10개나 부착을 해놨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또 보면 이 온열안대 이거 많이 하시거든요. 왜 눈이 따뜻해야 피로가 풀리니까 우리가 찜질방에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듯이 이 눈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피로가 풀리고 더 그 느낌이 좋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것 또한 어 하면 좋겠지만
얘가 부작용이 있대요. 아니, 무슨 온열한대를 하는데 부작용이 있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온열한대를 하게 되면은 얘가 가공열이잖아요. 가공열이다 보니까, 피부 자극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감염 위험도 있고, 저온 화상. 내가 대인지도 모르게 이 열이 가공열이다 보니까 이게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안대는 가공열이 아니죠. 내 체온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내 몸 안에서 나오는 열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적외선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균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건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건조 현상이 완화가 되겠죠. 얘가 운동을 하면서 세포가 살아나고 수분이 발생하니까 이 피를 돌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대한 단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대는 안대로만 사용하지 않죠. 진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굽어요. 그리고 또 어, 이렇게 추우니까 움츠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뒷목 있죠. 저는 추운 데서 제가 몸을 쓸 때 꼭 제가 안대가 세 개가 있으니까 뒷목에 하나, 그리고 손목에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몸을 쓸 때 제 몸을 보호를 해주는데 이 뒷목에 제가 어느 날 한번 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몸이 점점점 굳는 거예요. 왜? 날씨가 추우니까 여기가 체온이 내려가면서 몸이 계속 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뒷목이 이게 굽어지니까 신기하게 무릎이 구부려져요. 그냥 뒷목 하나 구부러졌을 뿐인데 무릎이 안 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걷다 보니까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배가 나오면서 몸이 기울어지면서 골반이 틀어지고 몸이 무겁더니 나중에는 새끼발가락이 구겨집니다. 뒷목 하나 체온이 내려갔을 뿐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언니, 여기 뒷목 하나 내가 원래 안대 하는데 이거 안대 안 했더니 여기가 굽어지면서 온몸이 다 구겨지더라. 그러니까 그 되게 유명한 마사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그랬대요. 목 하나만 관리를 잘 해줘도 온몸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목 하나가 여기가 막혀서 저희가 과로사 하잖아요. 여기가 막혀서 뇌질환이 오고 여기가 막혀서 다 이 몸을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굳어서 목이 굽을 수도 있지만 발가락 때문에도 몸이 굽을 수 있지만 이 목, 저희 이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내 몸을 다 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안대를 그냥 집에서만 사용해도 좋겠지만 지금처럼 겨울철에 목도리 하시잖아요. 그 안에다가 뒷목에다 꼭 해보세요. 자세가 펴져요. 추운 날 이게 몸이 굽어지면서 내 몸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보호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안대는 목 뒤만 사용하지 않죠. 이렇게 머리 쓸 때, 어제도 제가 강의안 만들면서 머리에다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잘 돌아가요. 집중이 더 잘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들 너무 좋고요. 그리고 목을 뒤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앞에도 해요. 그래서 잘 때는 제가 눈에 하나, 그리고 목 뒤, 목 앞 해서 이렇게 목 앞뒤로 저의 안대를 착용하고 아니면 뒤에다가 두 개를 해서 베개까지 해서 이렇게 착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어지면서 더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 팔꿈치 아프다 하면 팔꿈치, 손목 보호하고 싶다, 손목 아프다 하면 손목에도, 그리고 배가 차갑다 하면 배 안에 넣고, 그리고 또 등, 뭐 생리통이다 그러면 등에도 넣어도 좋거든요. 앞뒤로 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다 하면 무릎에, 발목이 아프다 하면 발목에. 저번에 발등 아프신 분,
그 안대로 발등해서 많이 좋아지셨죠. 이렇게 해서 진짜 저희 안대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세 개를 갖고 계셔도 좋아요. 그리고 제 고객님은 팬티 안에다가 이 안대를 넣은 거예요. 그분이 배가 굉장히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대를 배에다 넣어보세요. 그랬더니 혈색이 바뀌었고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메말라 있었는데 이 배가 따뜻해지면서 그분이 제가 오랜만에 갔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너무 얼굴이 좋아지셔가지고. 페이스업을 착용하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체온이 진짜 중요한데 이 안대가 작지만 진짜 큰일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5개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3개도 지금 잘 쓰고 있지만 5개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근데 안대 말고도 저희가 패치가 있으니까 패치를 이용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눈을 운동을 시켜주고 눈을 마사지 해주면 좋은데요.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빨갛게 나와 있는 이 혈자리가 눈에 좋은 혈자리래요. 근데 잔죽혈, 태양혈, 사백혈, 정명혈, 승읍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혈자리만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씩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잔죽혈은 안색을 맑게 하고 얼굴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여기 눈썹 앞이잖아요. 이 눈썹 앞이요. 왜 균형을 잡아주냐면 저는 마사지 하면서 다 느끼거든요. 얘가 등이랑 연결돼 있어요. 얘를 누르면 등이 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균형까지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혈,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 숙면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저희 페이스업에도 자석이 있죠. 얘가 심장까지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눈에 안대를 했는데 저희는 심장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혈자리를 마사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백혈. 사백혈은 눈을 밝게 하고 피로 회복에 좋다. 그러니까 제가 눈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대를 하고 있으면 진짜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잠을 자고 안 자고를 떠나서 진짜 시원하면서 따뜻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 신경통, 두통, 현기증에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또 여기 옆에 보시면 정명혈, 여기 눈 앞쪽이죠. 얘는 눈의 피로를 풀고 눈을 맑게 해주는 대표적 혈자리로 안구 건조에 도움을 준다. 얘가 눈물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울지 않아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눈물샘이 막혀서 거기가 하얗게 좁쌀처럼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우니까 그렇게 막혀버리더라고요. 그게 순환이 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딱 울게 되면서 그게 뚫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구 건조 당연히 눈물과 관계 있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승흡혈은 눈에 위치한 안구 관련 질환의 효능이 있는 혈자리, 시신경 위축을 개선하고 안저동맥 수종을 완화시킨다. 그러니까 이 눈이 질환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신경을 위축시키게 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혈자리가 승흡혈. 요 눈 밑에 바로. 그리고 여기 안저동맥 수종이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눈바닥에 있는 망막 중심 동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저동맥이 눈 바닥에 있는 망막 중심 동맥이고 이것의 경화 정도를 검사하여 내 동맥 경화층의 정도를 알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따위의 진단에도 이용이 된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눈이 심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런 혈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뇌는 이해가 되는데 고혈압, 당뇨까지도. 이거를 진단을 하는데 이용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눈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안대를 그냥 착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대해서 알고
착용하면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눈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눈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각막 있는 거 알고 수정체, 홍채, 망막 있는 거 저희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시신경. 눈에는 이 시신경,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는 빛 자극을 뇌에 전달합니다. 저희가 보는 것이 80%, 나에게 적용을 하고 정보를 넣고 내가 봄으로써 뇌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게 눈에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고 또 내 몸에 인지를 시켜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빛이 여기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빛이 이 과정, 얘네들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와, 눈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눈이 이렇게 중요했구나를 어제도 집에 걸어오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금은 강의하면서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본 제품은 14세 이상 조립이 가능한 가학교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구는 14세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는 44세에 이 내용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본어를 통해서 다행히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또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 수정체가 얇아지고 이렇게 눈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눈이 쉬지 않고 보는데 얘를 내가 저쪽 먼 거 봐야지, 가까운 거 봐야지 하면 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강아지가 어, 왼쪽 눈에 염증이 큰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얘 안에 검정 눈동자 있잖아요. 걔는 커요. 왼쪽 거보다. 근데 제가 그 목도리를 이렇게 해줬어요. 저희 안대랑 똑같이 목도리를 해줬더니 그 동공이 똑같아졌어요. 제가 사진 찍어놨거든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대를 생각해서 제가 그래핀을 해서 거기에다가 자석을 또 하고 저희 원단으로 해가지고 얘 목에 둘러줬을 뿐인데 제가 안대를 앞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얘한테도 좋겠다. 원단이 남으니까 그래핀도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진짜 동공이 같아졌습니다. 걔가 운동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 안대는 안대로만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목에도 꼭 이용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는 또 근육이 있어요. 이게 무슨 로봇 같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근육이 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준비한 거고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아까 혈자리도 혈자리만 나와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친절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고등근은 안구 아래 앞쪽면, 그러니까 아래를 보게 하고 또 안쪽을 보게 하고 위를 보게 하고 가쪽을 보게 하는 이런 근육들이 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근육선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돼서 얘가 자극을 해서 내가 내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구를 돌려 아래 가쪽을 보게 하고 안구를 돌려 위 가쪽을 보게 한다. 그래서 그냥 좌우만 상하만 하는 게 아니라 회전까지도 눈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근육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여기에 동안신경, 외전신경, 활차신경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눈을 눈으로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신경과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보노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보는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눈은 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안신경이 뭔지, 외전신경이 뭔지, 활차신경이 뭔지 알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동안신경은 운동신경으로 안구의 운동이나 동공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뇌신경이다. 그래서 안구에 직접 작용하는 6개 중 4개의 근육의 운동신경 섬유를 제공하여 안구, 안검, 수정체의 모양,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대요.
그러니까 요 동안신경 또 부교감 신경 섬유를 통해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한다. 또한 두 개 내에 압력이 증가하면 동안신경을 압박하여 동공의 크기를 또 조절할 수 없게 된다. 근데 요 내용도 있지만 부교감 신경과 이게 또 동안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려면 이 신경, 동안신경을 좋게 해야겠죠. 그리고 또 외전신경은 안구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운동신경인데 외직근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눈이 바깥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회전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얘가 얘도 운동신경이겠죠. 그리고 활차신경. 얘는 안구의 움직임에 관여하여 운동신경이다. 그리고 외양근. 아까는 외전신경은 외직근인데 얘는 외양근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눈을 아래와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뇌신경 중에서도 가장 얇고 길며 그만큼 민감한 역할을 맡고 있는 신경인데 이 활차신경, 얘도 중요하고 외전신경 다 중요한데요. 이 활차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얘가 회전하는 그 운동신경이거든요. 그래서 활차신경을 또 준비해봤어요. 이 활차신경은 우리 몸에는 총 12쌍의 뇌신경이 존재한다. 그 중에 네 번째 해당하는 것이 바로 활차신경인데, 제4 뇌신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가 뇌랑 연결이 또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 그리고 또 이 신경은 뇌관 중에서도 중뇌에서 기원하며 특이하게도 뇌신경 중 유일하게 등 쪽에서 나와 교차 후 반대쪽으로 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눈썹 앞쪽 누르면 등 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눈 있죠. 눈 앞쪽, 눈 쌍꺼풀 라인. 거기를 눌러도요. 이게 근육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등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미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등 쪽에서 나와 교차 후 반대쪽으로 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다가 저희 보노 안대를 착용하면 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심장, 뇌, 척추, 그리고 온몸의 근육을 또 조절하겠죠. 왜? 눈이 80%니까. 그래서 활차신경이 움직이는 근육은 상사근이라는 안구 근육이에요. 이 근육을 통해 눈을 아래쪽과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운동을 도와주고 눈을 정교하게, 아까 제가 회전, 활차신경은 회전. 그래서 필요한 신경이다. 활차신경은 구조상 매우 얇고 길어서 손상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어떤 가공적인 것보다는 저희처럼 환경을 만들어주는 안대가 좋겠죠. 그리고 외상이나 뇌출혈, 당뇨성, 신경병증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던 후 복시를 경험했다면 이 활차신경 손상을 위험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차신경이 마비되면 주로 눈이 위쪽으로 살짝 돌아가면서 왜? 회전 얘가 고장 난 거죠. 그래서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이 생기게 된다. 이런 현상은 특히 계단을 내려가거나 고개를 숙였거나 그럴 때 더 두드러지고 평소엔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야의 안정성이 이처럼 작은 신경 하나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활차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복시. 아까 내용과 겹치죠. 그래서 수직복시라 해서 위아래로 두 개 이상 겹쳐 보이는 경우. 일부 사람들은 이로 인해 두통, 그리고 어지럼증, 눈의 피로감. 그러니까 얘가 눈이 제대로 운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몸에서는 어지럼증, 통증, 그리고 눈의 피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운동시켜 줌으로써 이런 내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이런 아이들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의 상사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눈의 위치가 살짝 어긋나게 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습관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눈, 활차신경이 고장이 나면 몸이 기운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나 또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형 문제가 아닌 환차신경 기능 이상도 의심해 볼 수 있다. 기울이고 있다면. 그래서 내 몸이 기우는 게 나의 습관이나 어떤 자세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눈이 중심. 아까 여기 혈자리도 균형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눈 건강이 내 몸을 세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워킹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벽 자세 할때 눈을 똑바로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눈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몸도 처집니다.
눈을 똑바로 보시잖아요. 그 등을 S자로 세우는데 그 눈에 힘을 줘서 그렇게 해서 15도를 올려서 볼 때 몸이 S자로 세워지는데 도움이 돼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활차신경이 고장나면 몸이 기운다는 게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눈을 어떻게 내가 힘을 주고 어떤 각도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게 눈이다. 그래서 올인원으로 내 몸을 교정하고 세우지만 지금처럼 저희가 페이스업을 하고 또 손 장갑을 착용하고 양말을 착용하고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차신경에 이상이 의심이 되면 신경과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시야 검사, 뇌종양 혈관 문제 요런 것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다. 요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활차신경이지만 우리의 일상 속 시선, 움직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죠. 움직임과 매우 밀접하다. 그래서 뇌신경 중 가장 얇고 길다는 이유로 손상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눈의 움직임이나 시야에 이상이 느껴질 땐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번호는 안 좋은 것을 좋게도 만들지만 제가 번호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예방이에요. 번호는 예방. 그래서 내가 어떤 아픔이나 그런 게 오기 전에 나의 건강을 조금 더 내가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진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찾아보지 않은 분은 이 느낌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외모도 바뀌었지만 내가 번호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거를 찾고 또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작은 신경 하나가 불편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눈이 작지만 얘는 80%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눈이 또 피로하거나 하게 되면은 몸이 피로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몸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지는데 만약 최근 시야가 흔들리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면 한 번쯤 하이차신경 상태도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근데 점검을 한다면 또 뭐 병원에 가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예방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나는 번호를 만나기 전에 눈 건강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예전에는 제가 눈이 충혈이 안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 30대인가? 그때부터 눈이 계속 출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뭐 병원 간다고 해서 그거를 뭐 고쳐줄 것도 아니고 안약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페이스업을 착용하고 안대를 착용하면서 너무 눈이 좋아졌죠. 맑아지고 그리고 촉촉해요. 예전에는 저도 건조하니까 이렇게 그 렌즈도 끼고 그래서 이 그 안약을 샀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눈물 그거 넣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건조라는 거를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안약값 그리고 또 눈물 그것도 더 벌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신경, 이 눈에 눈만 생각하지 말고 신경이 있다는 거를 꼭 하면서 안대를 착용하면 효과가 배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활차신경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외양근이에요. 이 외양근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양근은 눈알 밖에서 눈동자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 그래서 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6개의 근육들이 상호작용하여 눈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신경이고 얘는 그 근육선. 여기 그림에 보면은 얘가 외양근 구조예요. 구조와 기능. 그래서 눈을 그 해당 방향으로 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근육이다. 그래서 4개의 고등근, 위 고등근, 아래 고등근, 안쪽, 가쪽 이렇게 있고 안구가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육. 그래서 아까 활차신경을 근육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2개의 빗근, 윗빗근, 아랫빗근. 여기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으로 깔끔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눈이 얘네들이 이렇게 근육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시신경 요렇게 통해서 뇌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쪽 척추 다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얼굴의 앞선도 척추, 뒷선도 척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고등근 얘는 눈 아래 모음 및 눈 모음을 담당하는 근육이고 안쪽 고등근은 안근 중에 가장 크고 반대 작용을 하는 가쪽 고등근보다 작용의 힘도 강하다. 그래서 가쪽 고등근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눈을 가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근육. 그리고 눈 아래 수평선을 따라 눈동자에 닿는다. 그래서 가쪽 고등근이 수축하면 눈알은 벌려지고 눈알이 내려지고 있을 때 더 내림시키는 보조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내리는 것도 눈을 올리는 것도 눈을 돌리는 것도 다 근육이 좋아야 돼요. 근데 왜 제가 이 근육을 말씀을 드리냐면 보노의 전 제품은요. 근육이에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좋게 하냐는 저희는 근육을 좋게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복대를 착용하셔도 저희는 기부스 역할을 하는 복대가 아니라 근육을 넣어주는 복대잖아요. 이 안대도 그냥 착용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넣어주는 안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의 움직임, 그러니까 얘가 6개로 이렇게 나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완근과 신경지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여기 또 깔끔하게 자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처럼 각각의 근육들이 다른 신경들의 지배를 받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안구 운동을 시킨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몸은 눈만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상체를 고치고 싶으면 하체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상체가 고장나면 하체가 고장납니다. 아까 제가 목 하나 체온 내려가고 굽어져서 온몸이 다 굳어졌잖아요. 온몸이 다 그냥 자동으로 구겨져요. 춥고 체온 내려가고 굽어지니까 진짜 너무 신기하게 무릎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상체와 하체는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작은 눈이 내 온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눈 건강을 지키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내 몸의 기본 원리가 상호작용, 주고받고 그리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안대가 좋습니다. 그리고 안대를 또 착용해야 하는 이유, 이거를 자료를 또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눈이 떨리는 이유래요. 안검경련. 그래서 눈이 떨리면 왜 떨릴까? 그리고 눈이 이렇게 떨린다고 해서 병원을 그렇게 찾으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냥 눈이니까. 근데 그게 눈이 떨리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스트레스.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피로, 수면 부족으로 근육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눈꺼풀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몸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꼭 내가 받았던 걸로 푸는 게 아니라 눈의 피로를 풀어줌으로써도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그 일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몸이 받은 스트레스는 좀 더 완화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안대를 착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마그네슘 부족. 얘는 마그네슘을 저희가 주진 않지만 이 환경을 만들어주면 몸에는 영양 공급이 됩니다. 원적외선이 영양 공급 되시는 거 아시죠? 저희 원적외선 6대 공등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원적외선 기능. 원적외선이 영양을 줍니다. 그래서 또 내가 만약에 어떤 영양분을 섭취했을 때 그거를 더 빠르게 소화시키고 흡수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게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인이 안면경련.
노화로 인해서 안면부에 있는 혈관이 압박을 받아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눈과 얼굴이 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은 혈관이 좁아짐으로써 또한 압박을 받음으로써 신경까지도 손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안약을 넣은다고 좋아질까요? 원래 원인이 그 혈관을 뚫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대를 착용하면 혈액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얘 또한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뇌의 문제다. 계속 제가 안대에 설명을 드리고 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뇌를 계속 연관시켰죠. 그래서 이 눈을 지키는 것은 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문제, 뇌혈관의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해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눈꺼풀이 떨리고 두통,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눈은 신경, 그리고 또 특히나 뇌와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몸 자세 균형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뇌졸중, 그러니까 눈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암이 뭐냐면 눈암이래요. 걔는 다래낀지 알고 그냥 뒀다가 걔가 전이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불러옴으로써 진짜 무서운 게 눈암이래요. 어느 제가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근데 눈암이 왜 오겠어요? 체온이 낮아지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눈 하나를 내가 소홀히 함으로써 암을 부를 수도 있고 뇌졸중을 부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망률 상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뇌혈관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뇌신경과 뇌세포가 죽는 질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뇌졸중하면 머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머리만이 아니라 아까 상호작용해서 눈 건강을 지키는 게 뇌 건강을 지키는 거고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는 다양한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눈꺼풀 떨림이다.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떨림과 함께 두통과 저림 증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제 눈이에요. 너무 사진이 못생겼죠? 이게 제가 페이스업 착용하고 안대 착용해서 노폐물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 부종도 염증을 일으키고 내 몸에서 염증을 빼기 위한 그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단이 있는 곳은 이렇게 밀착이 되지만 원단이 없는 곳은 이렇게 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곱을 어떻게 꺼내겠어요? 이게 내가 안 좋은 거를 먹거나 하면은 눈곱이 더 나오거든요. 근데 이 눈곱이 우리 안대를 착용해서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거예요. 페이스업을 착용해서도 나오지만 안대를 착용하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내 몸에서 꺼내지지 않고 내 눈에, 내 몸에 이 염증, 노폐물이 계속 안에 있다면 얘가 그 내 몸 안에서 무엇을 할까요? 이게 나중에 제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뭐, 노화가 되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어떤 부분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게 되면 이 염증과 걔네가 만나면서 내 몸에 질병을 불러올 거예요. 이 작은 눈곱, 그냥 버려지는 이 눈곱이 내 몸 안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내 몸 안에 있느냐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안대 이렇게 착용하고 얘가 나오면 더럽다, 더럽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와, 너무 감사하다. 이게 왜 내 몸 안에 계속 있었으면 어떡하지? 나 이거 평생 이거 못 꺼냈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번호를 만나기 전에는 염증이나 어떤 거나 이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코 풀면 그냥 더럽다. 누겁 나오면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얘가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꺼내지, 그런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꺼낼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안대를 착용했더니 얘가 이제 열이 올라서 제가 안대 머리에도 항상 하고 다녔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근데 요 목 뒤에도 해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안대를 했더니 이렇게 눈이 붉어진 거예요. 얘가 열린 거예요. 운동이 돼서 열린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호전 반응이에요. 내 몸에 나타난 반응. 그래서 모공이 열리고 세포가 운동이 되면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얘는 안대 말고 베개를 썼더니 여기가 지금 얘네처럼 이렇게 뽕 이렇게 이렇게 연지 찍어 놓은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붉어지더라고요. 베개 착용하고 나니까. 그게 며칠이 갔어요. 그러다가 완화됐다가 또 다시 얘가 나왔다가.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봤던 사백혈. 눈을 밝게 하고 피로 회복에 좋다. 얼굴 신경통, 두통, 현기증에도 도움을 주는 이 사백혈. 안대뿐만이 아니라 베개를 착용했더니 다른 데를 얘가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기 사백혈 뚫렸어 하면서 내 몸이 나타내 준 거죠. 그리고 요거를 우연찮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아 이게 뭐였지? 이게 뭐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걸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번호 안대가 진짜 좋다는 거는 그냥 써도 좋지만 이렇게 내가 눈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하고 착용하면 그 11만 원 안대가 1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1100만 원이 1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방을 하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뇌졸중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일상생활은 다 무너질 거고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나갈 거고요. 나의 삶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안대지만, 작은 문이지만 정말 중요한 나의 신체이기 때문에 얘가 그 신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안대 잘 착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안대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이제 회사 공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공지. 회사 공지합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회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첫째, 회사 동의 없이 동종업계 경업자들은 적발 시에 강제 탈퇴됩니다. 둘째, 사업자들 간의 금전, 금품거래 적발 시에 강제 탈퇴합니다. 셋째, 사업자들 간의 명예훼손, 위험비어, 부정된 언행자들은 적발 시에 강제 탈퇴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원칙을 준수하고 고수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어, 그동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음소거 해제가 되신 분이 있어서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재부팅이 되는 시점에서 사업자들의 의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줌 방송 참여, 줌 강의 참석은 출근이 필요 없으며 각자가 머무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회사 제품 및 비포 애프터, 마케팅, 시스템,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2회 줌 방송 참석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본호의 줌 강사들을 다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강사 월 2회 이상 강의자는 손모가대 5개 증정. 2. 아카데미 참석. 아카데미 월 4회 참석으로 본호의 6대 시스템 수료는 물론 본호의 1대1 맞춤 제품의 특징을 위하여 기술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기술 장착이 되신 분들은 후배 사업자들에게 장착된 기술을 전수해줘야 합니다. 3. 각종 세미나에 참여하여 함께 사업 설명회를 이끌고 도와야 합니다. 모두가 주체자가 되어 적극적인 사업 설명회가 되도록 일조를 하여야 합니다. 4. 100일 무활동 코드건. 만약 후배 사업자와 선배 사업자 간에 함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바로 원하는 라인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야.
의. 지금 안영숙 사장님, 씁니다. 따라서 더욱더 인간적인 협조가 돈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 원칙에 준하는 이들만이 그에 합당한 지원 보너스를 지급받을 것이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배 사업자와 상의하여 편리를 제공받도록 하십시오. 또한 선배 사업자들은 회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들의 언론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노는 권위적인 회사가 아닌 자유로운 회사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보노를 선택한 것이므로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위한 인간관계성을 소중히 하는 회사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격 모독, 명예훼손, 음담패설, 부정적인 언어 남용, 또 타인의 노력을 가로채는 등 사업자들 간의 관계성을 저해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구애도 없으며 회사와 사업자 운영윤리위원회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퇴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본원은 매출 증대보다는 인간 성장을 요구했으며 인격 완성과 자아 완성을 통해서 각자들이 꿈을 성취하는 장소이기를 소망했습니다. 지금도 회사는 매출 증대보다는 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로 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1일부터는 강력하게 원칙을 준수하도록 종용합니다. 본호는 돈을 버는 수단의 장소이지만 영혼 성장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노력한다면 도와줄 것이나 본호 사업자들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퇴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원칙을 따르시고 또 회사를 믿고 성공하고자 하신다면 회사가 존재하는 한 포기하지 않은 사업자 그 누구라도 도울 것입니다. 우리 본호 철학은 간단합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 스스로의 힘은 작으나 다 함께 힘을 모으면 강력해지는 것이 협동이며 단결입니다. 다들 이 어려운 시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 구실해가면서 삽시다. 3차 대표님 공지. 내가 선택했고 우리가 선택한 본호에서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제1편. 누구라도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호에서도 당연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누구나 따라하면 됩니다. 100일, 200일, 300일 그냥 따라서 합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있음을 행복하게 여기고 삼시세끼를 꼭 먹으십시오. 영혼 백중 100의 정을 충만케 하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배고픔을 느껴서 밥을 먹는다면 의식적인 것이고 그냥 밥 먹을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는다면 무의식적인 행동임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호 사업을 선택했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100일 동안 삼시세끼를 꼭 먹으십시오. 저절로 전기가 충만해져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또 의식적인 삼시세끼의 식사만으로 전기가 쌓이게 되어 영혼백 성장 촉진의 기본 에너지가 될 것이며 밥을 제때 먹어 전기가 충만해지면 헛소리가 안 나옵니다. 단전이 허하니 불평불만, 인격모독, 음담패설, 유언비어 등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기가 충만해지면 몸에 힘이 들어가 약하지 않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으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깨우침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삼시세끼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사업도 100일 동안 의식적으로 전념하고 배우고 익혀서 전달한다면 본호 사업의 전개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본호 사업을 의식적으로 전달했다면 그 행동에 대한 대가로 깨우침을 얻었을 것이고 앞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오로지 행동을 통해서만이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동물이기에 스스로 하는 의식적인 행동의 대가로 그 보상으로 작은 깨우침을 얻을 것입니다. 본호에서의 성공 또한 간단합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영혼백에 전기가 쌓이면 그 반응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정충이 충만하여 기가 장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기가 충만해지면 사업을 전달하는 행동에서 작은 깨우침이 쌓이고 쌓이면서 성공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렇게 100일 동안 의식적으로 습관화한다면 100일 동안 전기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200일을 습관화한다면 기력이 장대해지며 300일을 습관화할 수 있다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누구나 의식적으로 300일을 견딜 수만 있다면
영혼백 에너지의 성장이 촉진됩니다. 이 이거 지금 거 시작은 뭐지? 바로 의식적인 이거를 삼시세끼를 해시면 끝나, 이거. 먹음으로써 출발합니다. 잠시만요. 삼시세끼가 정을 충만하게 하고 정이 충만해지면 기운이 돌아 호기가 넘치고 기를 잘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기가 잘 돌면 신이 맑아져 실패가 없어지고 기하게 됩니다. 이 행동의 습관화가 바로 부자가 되는 길이요 성공하는 것임을 깨우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밥을 먹고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쉽게 핵심적으로 사업을 전달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간단합니다. 매일 한 명씩 100일을 만나면 100명이요. 매일 한 명씩 1000일을 만나면 1000명이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관계에 필요한 지식 정보, 인의 예지 신덕을 기술적으로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터득한 자만이 사회적 동물로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빠른 성공의 지름길은 무엇인가? 나보다 나은 사람, 앞선 사람과 밥을 먹고 미팅을 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찌 행동했는지, 실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등 모든 것을 듣고 배워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더 빠른 성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영리한 사람은 남의 실수를 반복해서 따라하지 않고 남의 실수를 거울 삼아 성공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자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전이 허한 자는 배고픈 자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매일 의식적으로 삼시세끼 밥을 먹어 정을 충만하게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선배의 충고와 조언을 참고하여 습득하면 그 누구라도 성공의 단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전이 충만해지면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면 기장이 왕성해져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신이 밝아집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언행일치가 되며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오늘도 번호 착용하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안돼 목 뒤에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녁에 또 뵐게요.